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삼성서울병원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또 강의도 하고 있는 한상만입니다. 예.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궁금한 게 평범한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저는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습관. 좋은 습관을 가지면 평범한 사람들도 예.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요즘에 일단 성공이라는 것이 예.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걸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최근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재테크도 또 하나의 또 성공의 목표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도 또 목표가 될 수 있고, 또 놀심 채널을 보면서 배우면서 성장도 하고 마음 관리하는 것도 또 좋은 성공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목표들을 달성하는 것이 이제 성공이라고 본다면, 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좋은 습관들을 가지면 네. 성공을 할 수 있는데, 문헌연구나 이런 조사 자료들을 보니까 3대 요소가 있습니다. 3대 요소. 예, 첫 번째는 건강입니다. 건강. 무래도 내가 건강해야지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경제적인 부. 음. 어느 정도 먹고 살 건 있어야 행복이나 성공의 척도가 되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대인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돈이 많아도 혼자면, 주변에 아무도 없으면 너무 외롭고 슬프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성공의 요소들로 본다면, 이런 요소들이 다 습관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 건강은 우리가 아는 먹는 식습관, 그 다음에 운동 습관, 또 자는 수면 습관, 네. 뭐 스트레스 관리 습관, 이런 습관들이 뭉쳐져서 건강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재무적인 것들은 우리가 소비 습관, 투자 습관,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우리 재무적인 부분들을 이루는 거고, 대인관계도 우리 놀심 채널을 보시면서 많이 배우셨겠습니다만, 대화 습관이라든지 행동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예. 대인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결국에는 좋은 습관들을 갖고 있으면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또 평범한 예.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강이라고 하면 우리 TV나 매체에서 많이 보면 몸짱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저렇게도 안 돼 하고 자책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분들은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많으신 거예요. 근데 평범한 분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예. 일상생활이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우린 포기해야 되느냐? 이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1분 습관이거든요. 1분 습관이요? 네, 1분만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하루가 1440분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어렵게. 1440분인데 그 중에 1분은 100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거기 때문에 그러네요. 1분 정도는 나한테 투자할 수 있거든요. 1분이면은 뭐 팔굽혀펴기 10개, 20개, 조금만 하시면 뭐 20개 이상도 하실 수 있어요. 그 정도면 운동 효과가 있습니까? 충분히 있죠. 아, 있죠. 예. 윗몸 일으키기도 마찬가지고요. 예. 계단 걷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1분을 하면 작게 하는 것 같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예. 이렇게 조금씩 하시면 내가 원하는 습관을 성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나의 하루에 1000분의 1도 안 되는 시간만 투자해라. 예.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 1분 가지고 뭐래요? 예. 1분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1분으로 시작하자는 얘기입니다. 정 부담스러우시면 윗몸 일으키기 1개만 하셔도 돼요. 이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개. 1개. 예, 1개 하다 보면 자세를 잡은 김에 예. 2개, 3개 하게 되고요. 나중에 10개, 20개 하시게 됩니다. 제가 계단 걷기를 하거든요. 네. 처음에는 1개층만 올라갔어요. 올라가 보니까 1분이 안 걸려요. 그래서 매일 했어요. 작게 시작하니까 매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2개층 했더니 1개층을 계속 걸어서 그런지 2개층도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목표를 원래 1개층이었는데 2개층으로 높인 거예요. 이렇게 슬금슬금 야금야금 조금씩 높이다 보니까 지금은 저희 집이 10층인데요. 10층까지 걸어서 올라갑니다. 이게 진짜 저도 혼자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 7층인데 집이 네. 막 걸어서 올라가고 예, 그 다음날부터는 이제 안 걸어요. 엘리베이터가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좀 충격이었던 게 한 층만 걸어서 올라가라. 네, 이게 너무 저한테 좀 충격적인 말이에요. 예. 처음부터 7층을 하면 예. 그 다음에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마치 뭐랑 똑같냐면 달리기를 평소에 안 하셨던 분이 갑자기 마라톤 대회를 나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한번 조금 뛰실 수 있지만 중도에 포기하시게 되고 다음부터는 마라톤 안 해요. 오히려 그 포기한 경험 때문에 네, 더 안 하게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난 달리기 못해, 마라톤 못해가 되는데 조금씩 하는 거예요. 그냥 집 앞에 있는 산책부터 조금 나가보고 예. 산책 나가다가 조금 다리에 힘이 생기면 예. 빨리 걷기 해보고
빨리 걷기 하다가 더 힘이 생기면 조금 뛰어보고 음. 조금씩 늘려가다 보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듯이 몸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집이 7층이라고 하셨으니까 5층이나 6층에 내리셔서 예. 한 개층이나 두 개층만 걸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너무 좋은 방법이네요. 네. 또 하나 유용한 방법이 기존의 습관 1+1이라고 저는 하거든요. 이게 1+1. 뭐냐면 예. 1은 원래 내가 하던 습관이에요. 하던 습관에다가 네. 두 번째 이 +1을 새로운 습관 거기다 붙이는 거예요. 짝짓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고 스마일을 하거든요. 네. 좀 인상 좀 좋게 해보려고 스마일을 하는데 이거 언제 할까? 일상생활 중에는 언제 거울 가서 보겠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그쵸. 예.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할 때 거울을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거울 본 김에 그때 스마일 한번 하는 거예요. 아. 힘들이지 않고 네. 또는 잊어버리지 않고 빼먹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계단 걷기를 언제 하시냐면 집에 들어가실 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시간 내 가지고 계단 걷기를 해야지라고 하지 말고 네. 항상 일상생활 하는 중에. 거에 예. 거기에 보태 가지고 무언가를 해라.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궁금한 게 습관이라는 게 사실상 몸에 배야 되는 거잖아요. 습관은 어떻게 보면.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몸에 잘 배지 않는단 말이죠. 예. 그렇다면 어떻게 내 몸에 좀 습관이 정착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지. 네.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만병통치약은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의 특성, 나의 특성을 고려해서 습관을 만드셔야 되는데 책에 나온 걸 다 똑같이 하시면 안 돼요. 개인의 특성에 맞게끔 습관을 들이시면 되는데 이제 그런 특성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의지력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의지력이 몇 점 정도가 되는지. 높은 분들은 좀 더 자신 있게 하시고 중간인 분들은 이렇게 하시고 의지력 점수가 낮은 분들은 좀 의지력을 높이는 습관부터 먼저 하시고 기초 체력을 높일 수 있는 습관부터 그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나의 강점을 찾아서 강점을 습관을 키우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점 진단 테스트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강점 진단을 하고 나서 내가 나온 강점을 키울 수 있는 방법,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좋으니까요. 그런 방법들이 있고요. 하나 또 소개해드릴 방법은 본인의 성향이 공격수인지 수비수인지 그걸 파악해서 하시면 되는데요. 네. 사실 토리 히긴스라는 교수님께서 심리학자가 만든 개인의 행동을 움직이는 시스템 두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네. 제가 좀 알기 쉽게 하려고 공격수하고 수비수라는 개념을 썼습니다. 네. 먼저 공격수인 분들은 어떤 성향이 있냐면 그분들의 목표는 골을 넣는 거예요. 득점.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게 이분들의 핵심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달성을 못하면 실패라고 생각하시죠. 반면에 수비수는 이제 골키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점을 안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잘 유지되고 있는 현상을 네. 여기서 더 나빠지지 않게끔 유지하는 게 수비수예요. 네. 그래서 물론 이런 거 측정하는 설문들도 있습니다만 본인이 생각해 보시면 나는 목표를 달성하는 걸 더 중시하시는지 현상을 유지하는 걸 더 중시하시는지 네. 생각해 보시면 본인이 공격수인지 수비수인지 아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공격수에 가깝다, 수비수에 가깝다 이걸 파악하셨으면 네. 이걸 습관에 적용시키는 겁니다. 공격수는 처음에 시작을 잘해요. 나 이거 해봐야 되겠다. 놀심 봤더니 저거 정말 좋은 것 같다. 나 오늘부터 해볼래. 네. 시작을 잘해요. 네. 근데 처음에 막 열심히 시작하다가 금방 힘이 빠져요. 뒷심이 좀 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격수 성향이라면 처음에는 잘하니까 처음은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네. 후반에 뒷심이 약해지는 후반에 신경을 쓰시면 되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초심이 강했기 때문에 초심을 계속 상기하실 수 있도록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각오 네. 같은 것들을 눈에 보이는데 붙여놓는 거예요. 책상 위라든지 뭐 방 문이라든지 붙여놔서 내가 좀 에너지가 떨어질 때쯤 그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시작했었지 다시 동기부여하면서 지속하시는 방법이 좋고요. 예. 반면에 수비수인 분들은 일단 처음에 시작을 좀 머뭇거리세요. 이거 좀 부담스러운데 하지만 일단 시작을 하고 나면 끝까지 완주를 하시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뒷심이 좋아요. 네. 그러면 이제 뒤에는 신경 안 써도 되고 이분들은 앞쪽에 시작할 때 신경을 쓰시면 돼요.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니까 부담이 안 될 정도로 작게 시작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윗몸 일으키 1개 예. 그건 할 수 있거든요. 계단 걷기 1층 그것부터 해서 시작하시고 나서 적응이 되면 예. 조금씩 높여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뒷심이 부족한 사람들. 네. 노이심 영상도 사실 많은 전문가분들이 좋은 얘기를 해주시는데 네. 이 영상만 보고 좋은 얘기 들었다 하고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네. 많은 것 같아요. 예, 좀 맞습니다. 이런 걸 나의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일단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면 안 돼요. 하나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 왜냐면 우리 의지력이라는 게 한정된 에너지입니다.
무한정 샘솟는 게 아니에요. 한정된 에너지이기 때문에 한정된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하나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가 뭐냐면 꾸준하게 해야 돼요. 꾸준하게. 예. 그러니까 노심 채널을 보시다 보면 너무나 훌륭한 분들이 좋은 컨텐츠를 말씀해 주시거든요. 예. 하나를 좀 하다 보니까 저게 또 좋아. 그래서 이거 하던 거 포기하고 다시 해요. 저는 습관이 네. 어떻게 보면 생명을 가진 식물 또는 나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작은 묘목을 심은 건데 이게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줘야 얘가 스스로 자랄 수 있는데 처음엔 좀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습관이. 네. 그 다음에는 혼자서 잘 자라요. 근데 이제 뿌리가 내리기 전에 다시 또 이 나무 뽑고 다음 나무를 또 심는 거예요, 묘목을. 이걸 계속 반복하면 아무런 나무도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좀 하나에 예. 집중해서 하시고 하나 집중하시고 하시다가 이게 좀 정착이 되면 그다음에 두 번째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또 이제 궁금한 게 네. 그렇다면 얼마나 지속해야 되는가? 예. 결론은 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언제 됐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애매하게 감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감으로. 예, 두 번째 숫자로 확실하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 감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찝찝함입니다. 찝찝함. 저는 이제 자기 전에 양치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오늘 밤에 잘 때 양치를 안 하고 자려고 하면 뭔가 하나 빼먹은 것 같고 찝찝할 거예요, 느낌이. 이런 느낌이 들면 습관이 정착이 된 겁니다. 근데 내가 새로 습관 들였는데 이거 안 하고 자도 찝찝하지 않아. 그러면 아직 좀 더 하셔야 되는 거죠. 정착이 안 된 거죠. 네. 이건 이제 감으로 확인하는 방법이고요. 숫자로 확인하는 방법은 이걸 진단하는 설문이 있습니다. 네. 네, 설문의 예를 들면 내가 이걸 의식적으로 기억하지 않아도 이 행동을 한다. 이런 문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양치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날 저녁부터 네. 난 오늘 자기 전에 양치 꼭 해야 돼. 막 이렇게 기억하고 하려고 네. 애쓰지 않아도 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예. 그럼 그 점수가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설문을 통해서 내가 습관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요. 파악을 해서 그 점수를 파악하신 다음에 나중에 좀 더 해보시고 예.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정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좋은 습관을 내 몸에 장착시켜라. 네. 하나씩 정립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립. 그렇다면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제 몸에 체득시켜야 될 습관을 몇 가지 추천해 주신다면? 네. 두 가지 추천드릴 건데요. 두 가지. 예. 첫 번째는 결과를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결과를 기록하라. 예. 이게 무슨 습관이냐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그 전문성을 갖기까지 이 전문성을 키우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이 쌓인 거거든요. 네. 에릭슨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네. 그분이 전문성을 쌓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의도적인 연습이라고 합니다. 내가 구체적인 목표를 네. 세워놓고 이 목표가 달성되는지를 측정하고 예. 그걸 성찰하는 과정을 계속해야 돼요. 우리 예전에 뭐 1만 시간의 법칙 이런 게 유행이었잖아요. 예. 1만 시간의 법칙을 잘못 이해하시면 내가 그냥 1만 시간을 하면 전문가가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단순한 반복을 10년, 20년 한다고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예. 의도적인 연습을 1만 시간 이상 해야지만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측정하고 성찰하는데 네. 이걸 한 방에 해결하는 게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했는지 안 했는지를 기록하려면 네. 생각하고 측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 확인을 해야지 기록할 수 있으니까. 또 기록하는 순간 이건 왜 잘 됐지? 오늘 왜 안 됐지?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이런 것 때문에 잘 됐구나. 다음에 이걸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오늘 이런 게 좀 실수가 있었네. 그러면 다음에 이런 거 좀 보완해야 되겠다라는 계속 목표들이 되면서 기록과 동시에 성찰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결과를 측정하고 기록하면서 성찰이 되니까 이게 날 성장시키고 결국에는 성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기록을 우리 습관에다 접목시키면 우리가 먹은 것을 기록하면 음식을 기록하면 다이어트가 됩니다. 지출을 기록하면 돈이 모여요. 가계부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돈이 모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오늘 했던 일, 업무를 기록하면 실력이 쌓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측정하고 결과를 기록하는 습관이 제일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예. 두 번째 습관은 상대방의 장점을 배우는 습관입니다. 장점을 배워라. 예. 들으면 쉬워 보이잖아요. 예.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가 보다 보면 네. 상대방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먼저 눈에 단점에 눈이 보여요. 보잖아요. 네, 딱 들어와요. 단점이. 쟤는 저것 때문에 안 돼. 저 사람은 뭐 실력은 좋은 것 같은데 인간성이 별로야. 저 사람은 인간적으로 참 좋은데 실력이 부족하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훌륭한 인격과 탁월한 그 역량을 실력을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배우기가 어려운데
제가 예전에 이제 논문을 쓰다가 대한민국 의사분들 중에 예. SCI라고 해서 국제 과학 논문 300편 이상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쓰신 분을 인터뷰했던 적이 있어요. 네. 제가 물어봤죠. 아, 교수님 어떻게 이렇게 연구 업적이 뛰어나실 수 있냐? 비결이 뭐냐라고 여쭤봤더니 주변 사람으로부터 많이 배웠대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배웠다는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했더니 처음에는 뭐 멘토, 교수님, 지도 교수님한테 배웠고 선배들한테 배웠고 또 동료들한테 배웠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네. 근데 좀 더 듣다 보니까 후배들한테도 배웠고 요즘은 제자들한테 배운다는 거예요. 또 자녀들한테 배운다는 거예요. 아,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내서 예. 이걸 내가 배우려는 열린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연구 분야에서 국내 최고가 될 수 있었구나, 성공하실 수 있었구나. 이거 제가 많이 배웠거든요. 상대방의 장점을 보고 배우면 본인이 성장하고 성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습관에 대해서 너무 명확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어떤 걸 배워도 또 묘심 영상을 본다든지 어떠한 다른 정보를 받아도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어떻게 해야 실제로 바뀔 수 있는지 그 방향성을 제시해 주신 것 같아서 네. 너무 저도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아, 저도 좋았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심리학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